And Son is in! What a strike! He's done it again! He's done it again! 이렇게 불운할 수가. 빛바랜 손흥민의 리그 5호 도움. 폭망한 수비와 처절했던 공격에 언제나 미소 가득했던 손흥민의 얼굴에선 웃음이 보이지 않았다. 히샬리송의 호러쇼였다. 브라이튼과 맨시티 그리고 아스날처럼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히샬리송이 아닌 손톱을 세웠어야 토트넘이 성공할 수 있었다. 토트넘 호스퍼의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부실한 수비에 이어 난사 슈팅, 게다가 에이스이자 유일한 골잡이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는 히샬리송의 경기를 보는 내내 분노가 차올랐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히샬리송의 답답한 플레이를 보고 에릭 다이어에 이은 역대급 호러쇼였다고 다음과 같이 비아냥대기도 하였습니다. 올 시즌 폼 올랐다던 히샬리송은 어디 갔나? 히샬리송이 전방 압박을 애매하게 하니 토트넘이 그동안 잘해왔던 공간몰이 후 압박 전술이 아예 통하지 않았다. 곧 아시안컵으로 주장 손흥민이 떠날 예정이니 히샬리송이 스트라이커로 살아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만이라도 히샬리송과 손흥민은 반드시 스위칭되어야 했다. 이러한 매체의 발언에 더욱 힘을 실어준 영국 축구계의 레전드가 등장하였는데요. 현재 영국 공영방송 BBC의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앨런 시어러는 생방송 도중 히샬리송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다 망치고 있다고 직접적인 발언을 하여 영국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와장창 무너진 수비에 덩달아 토트넘 공격수의 득점력은 살아나지 못했는데요. 손흥민은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 직전 팀이 4연승을 해낼 것임을 다짐했으며 다가오는 경기를 통해 토트넘이 한층 더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인 내년 초가 되면 아시안컵을 위해 토트넘의 유일한 에이스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의 주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소속팀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자신의 부재로 토트넘이 리그 상위권에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걱정할 팬들을 위해 손흥민은 토트넘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 팬들의 걱정은 한층 더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영국 매체 가디언 소속의 전문가 앤디 헌터는 토트넘 호스퍼는 영국 브라이튼 앤 호브에 위치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4 참패를 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4위에서 5위로 추락했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최전방엔 히샬리송이 포진했다. 그 뒤로 주장 손흥민과 대안 클루셉스키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든든하게 이선을 지켰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그리고 파페 사르가 중원에 출전했고 포백은 데스티니 우도기, 벤 데이비스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페드로 포로가 책임졌다. 골키퍼 장갑은 올해 최고의 선방을 보여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꼈다. 토트넘이 포문을 열었고 전반 2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공을 잡았다. 전매 특허 오른발 감아치기 슈팅을 시도하며 브라이튼 키퍼에게 잔뜩 긴장감을 주었지만 수비에 막혔다. 라며 브라이튼의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경기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토트넘 수비수 출신이자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윌리엄 갈라스는 브라이튼의 완전히 발목 잡힌 토트넘의 플레이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초반 비카리오의 선방에도 전반 11분 주앙 페드로가 좌측면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토트넘 수비를 따돌렸고 로메로의 빈자리가 여실히 느껴지는 듯 토트넘의 수비는 쉽게 뚫렸다. 비카리오의 눈부신 선방에도 토트넘은 결국 전반과 후반 2골씩 브라이튼에 먹혔으며 토트넘의 허술한 수비는 이미 들통이 난 상태였다. 폼이 올랐던 히샬리송은 자신의 타이틀을 자랑하듯 슈팅을 때렸지만 보기 좋게 빗나가 원정 팬들의 아쉬움이 한건 묻어난 탄성을 자아냈다. 이에 주장 손흥민은 골잡이가 아닌 조력자로 빠르게 변신해 팀의 득점에 힘을 실어주고자 자신의 기회를 양보하고 벨리스의 어시스트를 자처하며 위닝 멘탈리티를 동료들에게 심어주고자 힘썼다. 이러한 손흥민의 조력은 사실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히샬리송에게 완벽하고도 날카로운 패스를 보냈지만 히샬리송은 기회를 놓쳤으며 팬들의 야유를 한몸에 받았다. 지금까지 토트넘이 경기에 패배를 하여도 팬들은 야유와 비난보다 걱정과 응원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원정 팬들의 반응은 토트넘 선수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였다는데요. 그만큼 답답한 플레이는 물론 지난 경기에 보여주었던 위닝 멘탈리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 팬보다 더욱 역정낸 영국 축구계의 레전드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의 축구 해설가로 유명한 살아있는 전설 앨런 시어러가 이번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를 해설하면서 토트넘의 형편없는 경기력에 불같이 화냈다고 하여 토트넘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합니다. 앨런 시어러는 히샬리송이 슛을 난사할 때 히샬리송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건 소니가 라인 브레이킹을 대신 해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니는 지금까지 모든 기회들을 히샬리송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려 강제로 쉽게 해주었다. 히샬리송은 그저 삼키기만 하면 되는 골만 넣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보란듯이 놓쳤다. 완벽한 어시스트를 보내주었어도 히샬리송은 내가 알기로만 6개 이상의 소니의 도움을 놓쳤다. 오늘 경기에서 히샬리송은 그 많은 빅찬스를 다 놓쳤다. 심지어 이렇게 라인을 올리는 상대의 반응 속도와 달리기가 느린 히샬리송을 원톱에 세워 애매한 전방 압박을 시켰다.
이렇게 전방 압박 타이밍이 꽝인 스트라이커는 난생 처음 본다. 심지어 느린 발로 템포가 꼬이면서 손흥민과 동선이 겹쳐졌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전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해 후반전에선 히샬리송과 손흥민을 스위칭했어야 했다. 그래야 원톱에 선 손흥민이 특유의 빠른 공격 전개로 강점을 살려 브라이튼의 뒷공간을 타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히샬리송의 어정쩡한 압박은 토트넘이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라며 분노와 한숨이 합쳐진 발언을 쏘아붙였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수 히샬리송은 최근 부활의 시작을 알리며 골 소식을 전해주어 토트넘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감은 눈덩이처럼 커졌는데요. 이번 한 경기로 다시 토트넘 팬들이 가장 증오하는 선수로 전락하면서 다시 미움받는 옛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끝난 직후 토트넘 커뮤니티인 팬포럼에서는 히샬리송을 비난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팀에는 손톱이 맞는 듯 전방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히샬리송 빠지면 바로 2골 넣었을 텐데 포스테코글루가 후반 시작할 때 바로 교체를 했어야 했어. 소니를 원톱으로 세웠어야지. 오프사이드만 대체 몇 개인지. 골 결정력도 떨어지고 놓친 기회가 도대체 몇 개야. 히샬리송은 부활한 게 아니고 원래 개 못한 선수였는데 요 며칠간 잠깐 반짝한 거였다. 애초에 히샬리송이 압박할 때 보면 소니가 원톱 섰을 때랑 너무 비교가 되더라. 히샬리송 스피드나 전체적인 템포가 너무 떨어졌어. 히샬리송이 톱 경기 나온 거 찾아보면 알 텐데 너무 느려서 상대의 터치 실수도 유발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실수하잖아. 히샬을 윙으로 돌려야 했어. 소니 너무 지쳐 보인다. 히샬리송 폼 살아나서 이제 소니 좀 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번보다 더 뛰어다니고 수비까지 하던데 언제나 책임감만 혼자 짊어지고 달리다가 무릎은 그 무게에 짓눌려 고장날 것만 같다. 곧 아시안컵으로 잠시 팀 떠날 텐데 우리 팀 걱정에 체력 더 방전돼서 올 것 같다. 이번 소니 인터뷰 봤어? 저 정도 인터뷰는 정말 많이 화난 거다. 제발 선수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다음 달 소니 없는 거 보면 다들 알겠지. 아무리 주장 손흥민 혼자 고군분투하며 좋은 스탯을 만들고 높은 평점을 받았어도 팀이 패배를 하며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진 손흥민은 인터뷰하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였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손흥민은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의 접근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경기력은 우리가 플레이하고 싶은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지금은 서로를 비난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모든 팀이 강한 프리미어리그에서 만약 우리가 마지막 15분처럼 경기를 하지 않으면 우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큰 경고가 될 것입니다.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주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린 더 큰 세션을 가져야 할 것이며 다음 경기에선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며 다가오는 본머스전에선 팬들에게 큰 연말 선물을 선사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토트넘은 이번 브라이튼전 패배로 프리미어리그 4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보다 한 경기 덜 치른 맨시티가 승점 37점으로 4위에 위치한 가운데 토트넘이 브라이튼에 패하면서 승점 36점과 5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만약 맨시티가 오는 31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 승점 차는 4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토트넘은 31일 본머스전이 끝나면 약 한 달 정도 손흥민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전 패배는 정말 큰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마지막 경기인 본머스전에선 반드시 승리하며 프리미어리그 5위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정확한 골 결정력으로 득점까지 빛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